여러분 8월에서 9월 사이에 코스피에 큰 조정이 올 겁니다. 그동안에 안심해쳤던 분들 이제 조심할 때가 꼭 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 밑에 영상 링크를 통해서 제가 리포트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데이터를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가보시죠. 크게 한국과 미국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한국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우리는 계절성을 봐야 됩니다. 계절성이라는 거는요, 코스피가 계절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의 통계 평균을 보는 건데,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주황색 깔로 줄을 그어 놓은 게 과거 한 15년 정도간의 8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의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월에서 10월은 항상 조정 아니면 하락이 왔어요. 그에 대한 이유는 뭘까? 깜깜이 고민을 해보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에 대한 이유는,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일평균 수출 추이입니다. 이 말은 뭔 뜻이냐?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게 뭐냐라고 봤을 때 모든 지표 중에서 바로 수출인데요. 그 중에서 일평균 수출 추이입니다. 일평균 수출 추이가 오르면 코스피도 오르고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왜 그렇죠? 이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트를 보시면요, 23년과 24년의 과거의 그 일평균 수출 추이인데요, 빨간 색깔과 초록색 선을 보시면 8월에 9월은 항상 하락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를 볼 수 있겠는데, 계절 특성상 우리나라는 8월에서 9월 정도의 수출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좀 비슷하긴 해요. 급감하다가 다시 한번 10월, 11월,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데이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주문의 수요가 폭증이 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이런 케이스를 계절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25년 7월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8월, 9월의 수출 지표가 계절성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꺾이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주가도 상승 여력은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볼 지표는요, 이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공교롭게도 위에는 코스피, 아래는 수출 지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간의 약 20년간의 통계입니다, 이거는. 근데 동그라미 쳐놓은 걸 보시면요, 수출 추이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즉 파란 색깔이 올라갔을 때 코스피가 올라가 있고, 파란 색깔 내려갔을 때 코스피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거의 2011년도의 A 구간을 보시면 파란 색깔 수출 지표는 내려가는데 A, 코스피 위에는 안 내려가고 삼각 수렴을 하고 있죠. 버티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출 지표 아래 B 구간을 보시면 수출 지표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많이 오르죠.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요, 과거 A와 현재 B 각각 특성이 뭐냐면, 수출 지표와 그 다음에 코스피의 가격에 이 스프레드, 갭이라고 하죠. 갭 차이가 있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출 지표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버틴다고 하면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거라서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 다음에 수출 지표가 많이 올라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오른다, 이러면 더욱더 호재겠죠. 그렇죠?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강하고 단순히 수출 지표에 의존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유동성과 모멘텀에 의한 어떤 공급받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각.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각으로는 생각보다 스프레드가 너무 커졌다, 이것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은요, 첫 번째, 수출이 현재 코스피만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격의 스프레드 때문에 어떤 기간값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지표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올랐다는 의미는 그만큼 시장이 강하고 유동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수출 지표 때문에 현재 8월에서 10월 정도의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과대평가, 코스피가 수출비에서 과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8월부터 어떤 게 시행이 되죠? 네, 미국의 관세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또 8월에서 9월 어떤 관세 부과에 대한 현실화에 따른 이슈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코스피 조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볼 거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되면 꼭 잘 들어보세요. 미국은 현재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8월에서 10월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미국은 기축통화입니다. 근데 기축통화에서 무한정 그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돈을 빌리고요. 그 돈이 이제 나가는 게 연준의 TAG 잔고라고 하는데, 미국 연준의 잔고에서 이제 얼마 빠져나가면 항상
이제 잔고의 바닥이 보인다고 했을 때 미국은 의회와 부채 한도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잔고에 돈이 없으니까 잔고에 채워야겠죠. 이제 나갈 게 많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 화면에 보시는 게 이거 미국 TAG의 잔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잔고입니다. 연준의 잔고가 지금 바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지금 한 200에서 50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과거 통계로 봤을 때 0에서 200 사이에 빨간색 점에 도달했을 때 늘 부채 한도 협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잔고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내 잔고에 돈이 없듯이. 예. 그 잔고에 돈이 없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채를 더 빌려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에서 10월 사이에 어째 보면은 미국이 이 부채 한도 협상의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어차피 잔고에 돈이 없어도 부채를 더 증액할 건데 왜 그게 문제냐로 보면은, 여러분, 부채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즉 돈을 더 찍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을 하게 되면요, 그럼 미국에 돈이 없는 거를 지금 땡겨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땡겨오냐? 미국은요,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팔아요. 국채를 팔면 그 누군가 사겠죠. 그러면 그 돈이 미국의 연준의 계좌로 돈 들어옵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럼 미국은 팔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미국을 담보로 담고 그 다음에 금리를 좀 좋게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국채를 매력적이게 보여서 팝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기준에서는 금리가 그래도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 주식시장, 코인시장 등 여러 자산시장에서 미국 국채로 유동성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계의 전체 돈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마구마구 찍어낸다 하지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잔고에 돈을 채워야 되는데, 돈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을 하고,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누군가가 이걸 사겠죠.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그럼 이거 돈이 흘러가게 될 건데, 그 돈이 흘러가는데 어디서 흘러가냐? 주식시장, 코인시장, 기존에 유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국채를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충 느낌 오시죠? 8월, 10월 정도에 그러한 이슈가 있다. 대충 아시겠죠? 그럼 결론 한번 내볼게요. 일단은 한국은 첫 번째, 일평균 수출액이 보통 계절성 때문에 8월에서 10월 정도에 늘 하락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에 따라서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할 건데,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국채로 흡수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의 돈이 빠져나가서 내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 영상에는요, 이게 큰 조정일까? 아니면 단순 조금의 조정일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아는 자만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